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경매연구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그 김상범 지도 교수님, 그다음에 조덕훈 우리 학과장님, 또 김세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 여러분 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주제는 그 요즘 그 전세난이라든가 뭐 이 주택난 때문에 정부에서 이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시 계획뿐만 아니고 이 부동산 쪽에서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쪽이고 또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3기 신도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풍수로 보는 3기 신도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강의가 끝나면은 자유스럽게 이에 대한 뭐 의견이라든가 질의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의 순서는요. 먼저 이제 풍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으로 이 3기 신도시를 볼 것인가, 그 이론적인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이론을 잣대로 해서 3기 신도시의 그 입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란 건 굉장히 큰 그 범위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는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풍수는 그 현장을 직접 가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현장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풍수 이론입니다. 이제 풍수지리 이론은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가지가 5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만은 지리오결이라고 해서 지리오결, 그래서 풍수지리에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게 첫째는 용이고, 두 번째는 혈이고, 세 번째는 사이고, 네 번째는 수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향입니다. 그래서 용, 혈, 사, 수, 향이 풍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입지를 분석할 때 뭔가 분석의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분석의 틀이 바로 용, 혈, 사, 수, 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용이라는 건 그럼 뭐냐? 용은 산줄기를 용이라고 하는 거죠. 산등선. 왜 용이라고 하냐면 산등선이 일자로 쭉 뻗은 건 없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좌로 틀기도 하고 우로 틀기도 하고 온갖 변화를 다 한단 말이죠. 마치 뭐처럼요? 용처럼.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산등선을 용이라고 합니다. 큰 산맥이든 아니면 야트막은 뭐 밭두렁, 논두렁이든 모든 능선은 다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용의 목적은 바로 땅의 길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땅의 길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기로 비유하자면 마치 전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선. 그래서 전선이 없으면 전기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전기줄이 있어야만이 그 가전제품이 되는 것처럼 풍수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
그래서 이제 용은 바로 땅의 전기를 땅의 생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도 어떻게 용이 전달이 되는지 이걸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입니다. 혈. 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용을 따라서 전달된 생기가 모여 있는 장소를 혈이라고 합니다. 기가 모이는 땅이 혈입니다. 기가 모이는 땅.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고자 하는 땅은 바로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혈을 찾는 건데 그런데 이 혈은 대개가 어디에 있냐면은 산맥 끝자락에 있습니다. 산 능선 끝자락에 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거의 뭐 한 97, 8%이 정도는 산맥 끝자락에 혈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분석해 볼 텐데 이 3기 신도시 입지가 좋은가 아닌가는 그 산맥의 끝자락에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뭐냐면 산은 오늘 강의의 핵심이 사실 이 사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산은 혈의 땅에 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기랑 같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산들이 에워 감싸주는 거. 좌청룡 우백호, 뒤에는 현무, 앞에는 주작. 사방의 산들이 에워 감싸주는 거. 이걸 이제 뒤에 있으면 현무, 앞에 있으면 주작, 좌측에 있으면 청룡, 우측에 있으면 백호라고 하잖아요. 이걸 사신사라고 합니다. 사신사. 그래서 사신사가 에워 감싸준 공간을 감싸주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 그러면 이 사방의 산들이 감싸주고 나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안에 생기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보국이라고 합니다. 보국. 그래서 결국은 도시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냐는 이 보국 안에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국. 그래서 이 보국이 얼마만큼 잘 형성이 됐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입니다. 수. 물이죠. 물. 물인데 이 물의 역할은 산은 물을 못 건너가는 겁니다. 산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산에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데 산 능선을 용이라고 했으니까 용맥이 백두산에부터 연결되어 오는데 그러니까 뭐 수천리 수백 리를 끓고 오는 거죠. 이어져서. 그런데 이 산맥들이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가 다 멈춘다. 그 멈추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맥이 즉 용이 물을 만나서 멈추게 되면은 산맥을 따라왔던 용을 따라왔던 땅의 생기가 산맥이 멈췄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가 모인 땅이 바로 이 혈이라고 그랬죠. 혈. 그러니까 혈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는 산이 있게 되고 앞에는 이제 물이 있게 되기 때문에 뒤에는 산, 앞에는 물, 배산 임수 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좋은 입지는 이 배산 임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제 3기 신도시를 살펴볼 때 배산 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인데요. 제가 여기 향을 안 적어놨는데 향은 뭐냐면 일단 그 앞 공간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향의 목적은 햇볕을 잘 받는 거. 햇볕을 잘 받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경관입니다. 경관. 그래서 어떤 산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산들이 쭉 있으면 산이 예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쁜 산을 바라보는 거 이게 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햇볕하고 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분석을 해보는데
향까지 분석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혈 사수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사와 수, 이 용혈까지는 좀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사와 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요약을 하자면은 이 산줄기 있죠? 산줄기, 이것을 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의 끝자락이 혈이라고 그랬죠, 혈.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땅은 이 혈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에 모인 땅의 생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 산들이 이렇게 에워 감싸주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 그러면 이 사들이 싸준 이 안쪽 공간을 보국이라고 한다는 거지. 보국.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서울도, 서울 사대문 안도 북한산에부터 이 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끝자락이 서울에 이게 경복궁이 되겠죠. 경복궁뿐만 아니고 뭐 창덕궁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산 능선 끝자락들은 이 안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혈들이 여기에 이제 있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람을 타면 흩어지니까 주변의 산들이 자청령 우백호가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감싸주고 있죠. 그럼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을 바로 이 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국.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땅은 삼기 신도시가, 그래서 이 보국은 이걸 이제 동네라고도 해요. 동네. 그래서 이 보국이 크면 큰 동네가 될 것이고요. 보국이 작으면 작은 동네가 될 것이고, 더 크면 뭐가 되냐면 이제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니까 신도시 입지가 좋냐 나쁘냐는 결국 이 보국이 얼마만큼 잘 갖춰졌느냐, 갖춰지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찾는 그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어느 땅을 보러 이렇게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첫째는 먼저 주변 산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주변의 산세를. 그래서 산세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는 현무가 있고 앞에는 주작이 있고 자청령 우백호, 사방의 산들이 잘 에워 감싸주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잘 된 거죠? 보국이 잘 된 거잖아요. 보국이. 그러면 이 동네가 이 보국 사방의 산들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 공간, 이 사방의 산들이 싸주고 있으면 이 안쪽 공간, 여기 지금 수원도 보시게 되면 요 사방으로 산들이 이 굵은 선을 한번 보세요. 굵은 선들이 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에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해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 이 수원이라는 이 도시를 한번 잘 보실까요? 지금 제 커서가 이렇게 보이세요? 커서 보이시면 이렇게 손 한번, 예. 수원이라는 도시가 보시게 되면 이 산들이 사방을 이렇게 에워 감싸주기는 안쪽에 있죠. 보국 안에 있다는 거죠. 보국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도 위에 들만한, 근데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이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도청 소재지가 입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평촌이라는 도시가 있죠. 평촌도 어떻습니까? 평촌도 보시게 되면 여기 산들이 사방에 이렇게 감싸주고 에워 감싸주고 있는 안쪽에 있잖아요. 이 안쪽에. 그래서 이 평촌이라는 도시 입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산세를 보고 이 보국을 갖춘 땅인지를, 이 동네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그래서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대부분 발전한 동네들은 이 보국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보국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동네들이 되게 발전하는 동네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보국을 살펴라. 그래서 여기가 발전한다면 거기에 집가나 또는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바로 이 동네가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좋고 나쁜 것은 부동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이 설사 나쁜데 집터가 뭐 수맥이 들고 아주 나쁜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에 있냐면 강남에 있는 거예요. 강남에. 그러면 수맥자리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그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천하대명당인데 저기 뭐 땅끝마을 뭐 저기 전라남도 해남에 아주 천하대명당짜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천하대명당이니까 강남에 있는 수맥자리보다 더 비쌀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자적인 이 가치는 바로 이 좋은 동네에 든다는 거예요. 좋은 동네. 근데 이 마을이 이 동네가 좋은지 나쁜지를 풍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산세를 보고 사방의 산들이 얼마만큼 잘 에워 감싸주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네에 있으면 수많은 이 물줄기들이 보일 거예요. 이 안에는 이 보국 안에는 수많은 물들이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줄기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줄기가 첫째는요. 수많은 물줄기 형태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뭐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땅이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가, 양수지간에 있는가,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가. 우리 저기 그 양평에 양수리라는 데가 있죠. 양수리라는 동네를 두물머리라고 하죠. 두물머리.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와서 합수가 되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가를 보라. 그러면 두 물줄기 사이에 있으면 그 터가 좋은 터라는 거죠. 먼저 보국을 보고 좋은 동네를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동네를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좋은 집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집터는 이 안에 그 두 물줄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지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지 이걸 보고 그런데 보니까 두 물줄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앞에 물이 앞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물이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물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이 좋다는 얘기예요. 물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을 선택해라. 이것은 뒤에 가서 이게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동네가 좋은 동네들을 선택을 했죠. 보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좋은 동네겠다 선택을 했으면 그럼 우리 집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이 있는 쪽을. 그럼 두 물줄기 사이 또는 가운데 물이 흘러가게 되면 물이 에어 감싸주고 있는 안쪽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그 안쪽에 따라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용을 받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용맥을 받는 곳. 근데 용맥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두 물줄기가 있으면 산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산 쪽으로. 그러면 산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산 능선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산 능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 능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 능선이 연결된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 그 산 능선이 연결된 그곳에 좋은 터가 있다. 그런데 이제 도시 개발 다 했기 때문에 이 산 능선 개발 다 하였기 때문에 이 능선 용을 찾기가 힘들다 이랬을 때는 이 물이 갈라지는 분수령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평지라 할지라도 학교 운동장처럼 평탄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평탄한 땅이지만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빗물이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수령이라고 그래요. 분수령. 그 분수령이 바로 뭐냐? 용이라는 겁니다. 용.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분수령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용의 끝자락 그 분수령이 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분수령이 끝나는 곳이 바로 뭐냐면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도시에서는 아까 앞에 물이 있으면 산맥이 멈춘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다 이렇게 복개를 했기 때문에 또 물이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앞이 이렇게 평탄하면,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내리막길이 있죠. 도로가 내리막길이 있다는 얘기는 산 능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쯤 가다 보면 이렇게 평탄한 지역이 나오게 돼요. 그럼 평탄하다는 얘기는 바로 물이 그리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평탄한 지형을 뭘로 보냐면 바로 물로 봅니다. 물로.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앞이 평탄해지면 물이 있으면 뭐 다행이지만 물이 없을 때는 앞이 평탄해지면 그걸 물로 본다. 그러니까 앞이 평탄하면 뒤는 이렇게 경사져 내려오는데 앞이 평탄하면 바로 산맥의 끝자락, 즉 혈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향 부분인데, 이제 그 땅에서 봤었을 때 답답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방에 산들이 이렇게 막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산 그림자가 진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열려 있는지, 하늘이 열려서 넓게 보이는지, 이걸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넓은지, 넓게 보이는지, 그래서 햇볕은 잘 드는지, 뭐 밤 같으면 이제 달빛도 잘 들고 별빛도 잘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만큼 하늘이 열려 있는지 이걸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우리 사람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예쁜 사람을 바라봐야 기분이 좋은 것처럼 산도 예쁜 산이 있고 미운 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이나 뭐 우리 건물이나 앞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 꼭 앞이 아니더라도 뭐 옆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보이는 이 산이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한 터가 좋은 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명심해서 좋은 땅을 찾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그 사신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산들이 감싸주게 되면 그 안에 생기는 공간을 보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보국.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동네라고도 한다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동은 물수변의 같을 동자다. 그래서 한물이라는 뜻이죠. 한물. 비가 오게 되면 물이라는 것은 산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이 공간으로.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뭐냐면 이게 동이죠. 동내니까 이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쪽. 그래서 이 공간이 크면은 큰 동네가 되는 것이고, 작으면 작은 동네가 되는 것이고, 더 크면 여기처럼 더 크게 되면 바로 도시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됐든 마을이 됐든 심지어는 그 묘까지도 풍수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국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이 보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보국이 잘 되어 있죠. 서울 사대문 안 보면 뒤에 북악산이 있고 앞에는 남산이 있고 좌측에는 낙산이 있고 우측에는 인왕산이 있어서 사방의 산들이 마치 원을 그리듯이 에워 감싸준 그 안쪽에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600년 이상씩 한나라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거제에 있는 장승포시입니다. 장승포시. 만약에 바닷가에 이 보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겠죠. 또 뭐 쓰나미 같은 큰 파도가 일더라도 이 보국 안은 파도가 다 이 주변의 산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잔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승포시 여기도 이 산들이 사방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보국 안에 이 도시가 있죠. 여기는 강화읍이 되겠습니다. 강화읍이.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은 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차가운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데 이 산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은 아늑하겠죠. 그래서 이 강화라는 도시가 고려 때 그 몽고에 대응을 해서 39년 동안 항전을 했던 수도로서 항전을 했던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 강화로 피난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거죠. 이것은 이제 뭐 기후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 산 능선 따라서 삥 둘러서 성을 쌓기가 좋은 거죠. 방어하기에도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도성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광화읍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국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도시들 보니까 여기는 부천이라는 도시예요. 부천이라는 도시도 인구가 지금 한 83만 명 정도 되는 상당히 그 옛날에 처음에는 그 공업도시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천은 뭐 그 여기 원미산이 있는데요. 원미산이 있는데 그 원미산 자락에 그 판자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그런 소설이 있었죠.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상당히 이렇게 낙후된 그런 도시였었는데 오늘날은 이 부천이 상당히 부촌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마을 이름도 도시 이름도 부자 부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천의 입지를 보게 되면 이 사방의 산들이 이렇게 잘 에어 감싸주기는 이 안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라 천년 그러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로서 역할을 해온 곳이 경주를 보게 되면 사방의 산들이 어떻게 되면 아주 뭐 그야말로 어디 빈틈없이 잘 에어 감싸주고 있죠. 이 안쪽이 이게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그러니까 경주도 이 보국을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의 수도로서 또 오늘날에도 우리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 때문에 경주라는 도시하고 상주라는 도시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전라도 하면 전주하고 나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풍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이 보국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큰 도시 말고 좀 작은 단위의 도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안에서도 이 평창동이 상당히 부천이죠. 그 평창동을 보시게 되면 평창동도 이 자청룡 우백호가 감싸주고 있는 이 안쪽에 있죠. 즉 보국이 잘 갖춰져 있는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한남동도 마찬가지죠. 한남동도 한남동 하면 뭐 다 재벌들이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벌들이 사는 곳은 여기 남산에서 내려오는 용이 있고 여기서 자청룡 우백호가 있으면 이 자청룡 우백호가 감싸주는 이 안쪽에 이 안에 재벌들이 다 삽니다. 여러분들 한남동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산 등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을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시다 보면 이 안쪽이 바로 재벌들이 살고 이 바깥쪽은 좀 그 낙후된 지역들이 낙후된 이런 주거지들이 다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국 안과 바깥쪽은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이 강남 땅도 마찬가지죠. 강남도 보시게 되면은 우면산이 있으면 우면산이 감싸주고 있는 이 안쪽에 강남 서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들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다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감싸주고 있는 안쪽에 다 있다는 얘기죠. 즉 풍수 용어로는 이 보국을 잘 갖추는 곳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죠. 마을도 이 마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자청용 우베코가 잘 에어 감싸주고 이 안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을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박사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박사가 165명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주 유명한 마을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마을도 영남의 4대 길지마을로 이렇게 쳐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 마을이 유명했던 마을이고 현재도 안동에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 의성김 씨를 집성촌이 있는 마을인데 여기도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산들이 사방을 잘 에워 감싸주고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국을 잘 갖춘 것이 좋은 마을이 되더라.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에서도 이 해변에 산들이 감싸주고 있어서 많이 형성된 곳, 이런 마을들이 부촌이고 또 유명한 마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생가 마을입니다.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막도 오아시스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방에 산들이 에워 감싸주고 있는 이런 보국을 갖춘 땅이고, 다만 여기가 사막화가 되면서 본래는 뭐 이 사막 지형도 본래는 땅이 있던, 여기도 뭐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던 숲이 있던 이런 지형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막화가 되면서 그곳을 모래로 이렇게 덮었을 따름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가보면은 결국은 보국이 잘 갖춰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좋은 땅은 바로 이 보국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좋은 땅이다,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그런데 나쁜 보국은 여기처럼요. 여기처럼 뒤에 산이 있고 여기 자청용 우베코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를 잘 감싸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팔을 안듯이 감싸줘야 되는데 여기는 팔을 벌린 것처럼 이쪽 산이 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아서 쏴줘야 되는데 이리 달아나고 있죠. 이쪽 산도 이쪽으로 돌아서 이 마을을 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앞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한쪽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곳은 보국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 보국을 동네라고 한다면은 그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동네, 그런 마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동네를 선택을 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제 좋은 집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네 안에서도.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면 두물 사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물 사이에. 한문으로 치면 양수지간, 두물 사이에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세계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물 사이에 있더라. 여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대전인데요. 대전에 여기가 갑천이고 여기가 유등천입니다. 두물이 합수가 됐죠. 그래서 두 하천이 합수가 된 그 사이, 두물 사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대전의 둔산동이 되겠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발전한 그 동네가 바로 이 둔산동 아니겠습니까? 둔산동. 두물 사이에 있는 거죠. 즉 양수지간에 있는 거죠. 우리 서울 아까 서울 사대문안은 이 보국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방에 산들이 여 감싸주고 있고, 그럼 그 안에서 어디가 어느 곳이 더 사대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지역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두물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중학천이고 여기는 백운동천인데 백운동천이 만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청계천이 되겠죠. 청계천. 그래서 중학천과 백운동천이 만나는 그 두물 사이 여기가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그러니까 광화문은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최고의 요지였었던 것이고 현재도 가장 최고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물과 이물이 만나는 두물 사이에 있죠. 여기는 서울시청 자리죠. 서울시청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물과 이 물이 만나는 여기 두 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땅도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소공점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두 물이 만나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물과 이 물이 만나는 이 사이가 바로 성균관대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국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국 안에 있다고 해서 다 100%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동네라는 얘기죠. 좋은 동네인데 그 좋은 동네 중에서도 우리 집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집터는 어디에 있냐? 바로 두물 사이에 있다. 그래서 두물 사이 그 지점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 지형이 꼭 두물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물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그 도심에 하천이 흐른다면은 이 하천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안쪽. 여기가 한강인데 한강이 감싸주기는 이쪽은 압구정동이 여기 있죠. 근데 한강이 등지고 있는 이쪽은 금호동, 옥수동 쪽입니다. 그럼 어디가 더 발전했냐면 바로 물이 감싸주고 있는 압구정동 쪽에 더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와서는 한강물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면 감싸주는 여기가 동부 이천동이라면 물이 등지고 있는 이쪽은 흑석동 쪽이에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안쪽을 선택해라. 도심에 뭐 청계천이 됐던 아니면 뭐 그 도시의 뭐 그 중량시천이 됐던 도심 안에서도 이렇게 하천들이 있으면 여기에도 그 도심지가 있고 여기도 도심지가 있으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물이 다 복개해서 물이 안 보인다 할 때는 이 도로를 풍수에서는 물로 봅니다. 도로를 물로 보는데 물은 이렇게 흐르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도로도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흘러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 도로를 물로 봅니다. 그러면 물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도로가 감싸주고 있는 이 안쪽이 이쪽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국 안에서라도 이 물이 감싸주고 있는 이 안쪽을 뭐 큰 물이 됐든 작은 물이 됐든 작은 도랑물이 됐더라도 이 물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맥을 살피라고 그랬죠. 용맥. 그래서 이제 뒤로 가봐야 됩니다. 산 있는 쪽, 배산 임수니까 앞쪽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산 쪽을 가봐라. 산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 능선이 보일 거예요. 능선이. 이 능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 능선이 뭐냐면 바로 용입니다. 용. 바로 땅의 기가 이 용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전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용이 이렇게 연결된 그쪽이 좋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기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윤선도 선생, 해남윤씨 종택이죠. 그 윤선도의 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유명했고 현재도 해남윤씨들이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 아주 유명한 집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인데 여기는 대전이에요. 대전에 아까 이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둔산동이 있다면 그 건너편에 보면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죠. 근데 이 두 개에 있는 아파트는 바로 산자락, 지금 사진이 잘려서 그러는데 산자락 아래 그 용을 받는 그곳에 아파트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용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용이 연결되지 않은 땅입니다.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퇴적이 돼서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두 개의 아파트는 이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 물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금 여기서 사라졌죠. 안 보이죠. 여기 물가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경관은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을 한다면 이게 사라질 이유가 없죠. 세월이 뭐 한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마다 안 된다라는 잘 뭐 사업하는 사람이 다 망한다. 또 공무원들은 이 집에만 들어가서 살면은 이상하게 뭔가 잘못 다른 일과 연계가 돼서 뭐 진급을 못 얻는다든가 또는 뭐 부정한 일 때문에 결국은 불명예를 이렇게 당한다든가 이 아파트에서는 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여기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용을 받는 여기는 이렇게 남아있더란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 시골처럼 용맥이 확실히 있는 데서는 찾기가 쉬운데 우리 도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평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뭘 보냐면 지금 이 아파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아파트 잘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얼핏 보면 이게 평탄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만약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빗물이 이쪽으로 떨어진 물은 이리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리 흘러가고 이쪽에 떨어진 빗물은 이리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딱 갈라지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 그래서 좋은 건물 터는 바로 이 분수령에 해당되는 즉 맥 위에 이런 맥을 받는 그런 곳에 있어야 좋은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고택인데 바로 그 김좌진 장군의 생가입니다. 여기가 저기 충남 홍성에 있는 김좌진 장군 생가인데 여기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그냥 평탄한 땅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시점을 여기 굴뚝 있는 이 두 번째는 이 굴뚝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비가 온다 물이 떨어진다면 이쪽 여기 굴뚝 있는 이 선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떨어진 물은 이리 흘러갑니다. 이리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장독대가 보이죠. 이 굴뚝 뒤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이 장독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굴뚝 있는 이 라인이 물이 갈라지는 분수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분수령에 해당되는 그곳에 김좌진 장군 생가의 그 안채가 바로 그 맥을 받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맥을 이렇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분수령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령만 잘 찾을 줄 알면은 풍수는 그 정도 수준에 가면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해도 잡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맥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시골 땅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경남 하동군 억양면 이 평사리 그 박경리의 토지 있죠. 토지의 그 최참판 때에서 본 이 평사리 그 평사리 들판입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여기에 보면 이게 그 부부 소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그 묘가 아주 유명한 묘인데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 이게 평지 같아요. 평탄한 땅이죠. 그냥 들판이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요 지금 도로 나 있는 길 나 있는 곳이 바로 맥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된다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이리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떨어지는 빗물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 쪽이 바로 물이 갈라지는 그 분수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으로 갈라진 물은 앞에서 합수가 돼서 이 섬진강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묘를 썼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들판 가운데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 신도시들이 대부분 이런 곳이죠. 신도시들이 이 들판을 다 개발해서 그 위에다 신도시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도시 내에는 수많은 그 건물들 중에서도 바로 이 맥을 받는 여기 소나무가 지금 서 있는 이런 위치가 맥을 받는 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맥을 받지 못하면 지금 여기 산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수원에 있는 그 윤건능입니다. 사도세자의 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능은 이 맥을 받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살짝 맥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의 후손들이 물론 정조와 같은 훌륭한 왕도 나왔지만은 그 이후로 오래가지 못해서 다 절손이 돼버린 거죠. 절손이 돼서 결국은 남현군의 후손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위를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을 벗어나면 좋지 않다. 맥을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능선과 능선, 즉 용맥과 용맥이 있으면 두 능선 사이는 골짜기가 되겠죠. 그 골짜기 사이로는 뭐가 흘러가게 되면 물이 흘러갑니다. 즉 수맥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능선이고 능선인데 여기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가보게 되면 이게 수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시 개발을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지형에 도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다 평탄 작업을 하겠죠. 평탄 작업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그 아파트 동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 수맥이 흘러가는 이 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자리가 이제 수맥 자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맥이 이렇게 있으면 맥을 벗어난 자리는 맥을 벗어나서도 이게 산소처럼 안 좋겠지만은 맥과 맥 사이는 바로 골짜기인데 골짜기는 뭐냐? 바로 수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에서도 여기가 지금 이 지형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능선이고 능선인데 지금 빨간 화살표가 있는 이 지점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수맥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건 식당인데요. 식당인데 골짜기 사이에 여기도 능선이고 능선인데 그 능선과 능선 사이는 골짜기란 말이죠. 물이 흘러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식당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건물 지어놓고 2년도 못 가서 망한 건물이에요. 현재도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망해서.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이 골짜기에다 집을 짓고 있죠. 여기다 골짜기에다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만약에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이 집을 치게 될 겁니다. 여기처럼요. 여기처럼. 여기는 그 춘천에 있는 그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그 춘천에 봉사활동 갔다가 그 펜션에서 잠을 자는데 2011년이었었죠. 그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숙소에서 잠자다가 13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에요. 바로 어디냐면 이 골짜기에 해당되는 곳에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 펜션을. 근데 옆집은 그런 산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은 좀 깨끗하지 않아요? 불과 이 차이가 한 5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는 이 집은 요 산능선이 내려오는 그런 맥을 받는 집이고 여기는 이 능선과 능선 사이, 맥과 맥 사이
골짜기에 있는 집이죠. 이게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에 있게 되면은 매우 흉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골짜기는 수맥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산사태라든가 이런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라.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피해야 되고 전원주택지에서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맥 찾는 것을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렇죠?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그 잔디를 깔지 않은 그 모래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이 그 수맥 찾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골이 이렇게 파여 있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에 이렇게 이 운동장에 떨어진 빗물들이 다 이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모래가 자꾸 깎여 나가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나면 보수 공사를 하죠. 그런데 다시 비가 오게 되면 또 물들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기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은 뭐라는 거죠? 이 라인은 바로 이게 수맥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맥 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죠.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동이 이렇게 들어서 섰을 때 이 골짜기에 해당되는 라인은 바로 그 밑으로는 뭐가 지나가냐면 수맥이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해당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 골짜기를 피해서 그 동배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풍수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 골짜기 맥을 받지 못하는 이 골짜기는 바로 수맥이니까 그런 수맥을 반드시 피해라. 이 또한 매우 이게 좋은 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자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서 만약에 이제 좋은 입지를 찾을 때 여기가 골짜기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풍수 이제 이런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또 뭐냐면은 바로 그 경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산들이 이제 보일 텐데,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창문에서 보면 뭐 베란다가 되면 더 좋겠고, 뭐 뒷베란다에도 이렇게 창에 보이는 그런 이 산 모양들이 있으면 그 산 모양이 반듯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렇게 끝이 뾰족한 산을 문필봉이라고 그래요. 문필봉. 그래서 이런 산이 바로 우리 집 쪽을 향하고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산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산이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는데 이 산을 옆집에서 보면 이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라인 쪽이 좋은 터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풍양주시 종갓집이에요. 풍양주시 그 조대비를 이렇게 배출한 그런 집인데, 그 대문을 열게 되면 바로 이 문필봉이 정면으로 딱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이 이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딱 이 집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둥근 산을 이렇게 노적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식당인데요. 옛날 고택을 활용한 그런 식당인데, 이 집만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이 집에서 보게 되면 이 동그란 산이 정면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서 이런 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집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에서 여기는 이병철 회장 생가하고요. 의령에 있는 이병철 회장 생가고, 여기는 그 LG 창업주 구인희 회장 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 생가 마을을 가보게 되면 이 산이 모든 집에서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병철 회장 생가
에서만 봤을 때 이 산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 지수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LG 창업주, GS그룹 창업주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마을에서 허씨들하고 구씨들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인회장이 살았던 이 생가에서 딱 보게 되면 요 산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그 인천 용유대에 있는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의 생가의 앞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터들이 좋은 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살펴봤으면 우리 3기 신도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2017년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이 한강 주변 강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 그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부는 2018년 9월 21일 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이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을 건설을 해서 이걸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는 이 5군데죠. 남양주의 그 왕숙지구, 하남의 교산지구, 그다음에 인천의 계양지구, 그다음에 고양의 창릉지구, 그다음에 부천의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약 17만 4천 가구를 짓고 그 위에 3천 세대 이상의 택지 5만 9,300호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들, 이 지금 주황 색깔로 있는 것들이 3기 신도시 입지가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현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남양주 왕숙지구, 그래서 6만 6천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거고, 하남의 교산지구 있죠? 하남의 여기 교산지구, 여기에 3만 2천 가구, 그 다음에 인천 계양지구, 인천에 여기 있죠? 계양지구, 여기에 17,000 가구, 그 다음에 고양의 창릉지구 있죠? 고양 창릉지구, 여기가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역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뭐 그 국회의원 아니지만은 그때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도시가 들었으면 일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데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던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참 1기 신도시가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신도시가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습니다. 근데 분당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나요? 그 신도시 처음 건설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일산은 어떻습니까? 일산은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산 주민들의 이제 불만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데 우리 지역은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차이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풍수적으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토론 시간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그 부천의 대장지구 2만 가구, 그 다음에 과천 뭐 그 안산의 장상지구 뭐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입지를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지구죠. 그래서 여기에 5만 3천 가구 2지구에 1만 7천 가구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풍수적인 입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왕숙 여기 신도시죠. 여기 1지구가 바로 이 조감도가 여기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천마산에서 내려온 이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물줄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서 합수하는 그 지점에 있죠. 그 지점에. 그러니까 두물 사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총령 우베코가 이 지역을 잘 에워 감싸주고 있는지, 팔을 안은 것처럼, 그 팔 안에 아이를 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 산이, 이쪽 산이 여기 이 지금 왕숙 신도시라고 되어 있는 곳을 완벽하게 돌아서 에워 감싸줘야 되는데, 이 산이 이렇게 쭉 일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국은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보국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보국 안에 두물이 합수하는 지역이 좋다고 그랬죠. 두물은 합수하더라도 보국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그 주택 가격은 그 동네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왕숙 1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국은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두물 사이에는 있죠. 여기 두물 사이에는. 근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왕숙은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2지구는 이제 여기인데요. 남양주 시청 제수산 자락인데, 여기 보게 되면 산이 완벽하게 감싸주고 있는, 여기 지금 이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들이 감싸주고 있는 이 안쪽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두물줄기 이렇게 사이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좋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숙지구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왕숙 신도시 1지구보다는 왕숙 2도시가 이 도시가 풍수적으로는 더 좋은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를 살펴보겠는데요. 교산은 그 남한산성 자락 안에 남한산성이 이렇게 뒤에, 여기가 이제 남한산성이 있고요. 여기서 자청룡 우베코가 감싸주고 있으면 그 안에 이 공간이 있는 정말 이 보국이 잘 갖춰주고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그 한남정맥이 있고, 한남정맥에 그 성남의 그 남한산성이 있죠. 여기가 남한산성입니다. 여기 산이 청량산이라고 남한산성이 있으며, 여기서 좌청룡 자락이 하남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우베코 자락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검단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검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교산지구인데, 이 안에 보국이 잘 갖춰주고 있는 이 안쪽에 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적으로 본다면 이 교산지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 같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것 중에서 이 교산지구는 가장 좋은 자리 같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우리 그 백제 시대 때 원조가 첫 도읍을 정한 곳이 하남 유래성이잖아요. 하남 유래성. 그래서 이 하남 유래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 풍납토성이 하남 유래성이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그 유래성 자리가 과연 그 자리인가에 대한 그 반박 또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읍지를 그 강변에 그렇게 지었을까? 만약 홍수가 나면 그 도성이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강으로 만약에 적이 이렇게 침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방어가 매우 불리한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과연 거기에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풍납토성 자리를 반대하는 거기가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학자들은 바로 이 교산지구가, 여기 교산지구가 바로 그 하남 유래성 자리, 여기가 하남시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남 유래성이었을 것이다. 원조가 첫 도읍을 했던 하남 유래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그 유적 조사를 해보게 되면, 발굴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신라 시대 때 그 유물들이 많이 여기서 지금 그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니 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 풍수적으로만 따진다면 여기 지금 이건 그 입체 지도죠. 이 지도는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남한산성이고 여기가 그 검산이고 이쪽이 그 이성산성이 있고 여기에 이성산이 있는 그런 지역 그 안에 보급이 잘 갖춰지고 있는 그 안쪽에 바로 이 교산 지구가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풍수적으로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천 계양지구는요. 계양지구는 그 인천에 그 계양산이 있습니다. 여기 계양산인데 계양산 자락 아래에 굴포천이 지나는데 그 자락에 이렇게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감도를 보게 되면 조감도 상으로는 매우 좋은 자리로 이 조감도는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환포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배산임수를 갖춘 이런 지형에 이렇게 조감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 여기가 이게 계양산이고요. 여기서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산맥은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근데 이게 굴포천인 거죠. 여기가 그 아라뱃길이고요. 아라뱃길이고. 근데 계양지구는 바로 이 논에 여기에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근데 이 자리에는 지금 주변에 산들이 감싸준 게 없죠. 보국을 갖추지 못한 곳에 물만 에워싸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우선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주변에 산들이 에워 감싸주고 있는 보국을 갖춘 상태에서 그 안에 두물 사이에 있던가 아니면 물이 감싸주고 있는 안쪽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은 잘 감싸주고 있지만은 보국을 갖추지 못한 그 다음에 산맥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계양산에서 내려온 산맥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맥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 그 보국이 갖춰져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늑할 텐데 여기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겠죠. 그러니까 기가 보이지 않고 다 흩어지는 그런 입지다. 그래서 이 계양 인천 계양은 풍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천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많이 혼나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인천 분들한테는 여기가 발전을 해야 인천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리 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양 창릉지구는요. 고양 창릉지구는 그 고양시에 있는 그 화전이라든가 돈해동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구글 어스 지도를 가지고 본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산에서부터 산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 만월산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창릉천이에요. 이게 창릉천인데 그래서 이 일대를 창릉지구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 지금 그 창릉천변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여기 천까지 내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는 보급이 갖추지 않고 쭉 빠져나가는 곳이고 그런데 창릉지구 중에 만약에 이런 지역이요. 이런 지역은 뒤에 산이 있고 자청경 500가 감싸주고 있는 그 안쪽에 여기는 보급이 갖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릉지구가 있으면 좋은 땅은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면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근데 일부분씩을 따지자면 그 중에서도 좋은 곳들은 있다. 좋은 곳들이 있다. 그게 바로 고양 창릉 지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의 이 대장지구는요. 부천의 대장지구는 대장동과 오정동, 그 원중동 1원에 약 200만 원을 이렇게 짓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 지역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이 산이 원미산입니다. 여기가 원미산. 부천 하면 원미산이 유명하죠. 원미산이 있고. 근데 부천은 사실은 그 부천은 다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숲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자연 녹지를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굳이 또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부천 시내에 있는 녹지인데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대장지구는 이 원미 산자락이 여기 있으면 이 산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근데 이런 입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보국이 잘 갖춰지고 있죠. 여기 안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개를 넘어가면 여기도 보국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있는 대장지구는 상당히 풍수적으로 좋은 땅. 지금 요 지역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요 지역을 더 가까이 분석을 해보면 이런 곳이죠. 그래서 자청룡 여기 원묘산이고요. 자청룡 여기는 와룡산이고 우베크가 완벽하게 쌓아주고 있는 이 안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물줄기가 있고 이쪽에 물줄기가 있어 합수를 한다면 지금 이 부분, 제가 원을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매우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그 네이버 지도에 있는 그 지형들을 보더라도 이 보국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이 지형에 이렇게 그 대장지구가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은 상당히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천은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과천은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과천 자체가 여기에 청계산이 있고 여기 관악산이 있죠. 여기 우면산이 있고 옥녀부교님께서 사방을 청계산과 관악산, 우면산자리 감싸주고 있는 그런 분지 안에 보국 안에 과천이 있고 그 앞쪽에 이 자락이 여기는 관악산이고 여기 우면산이라면 이쪽에 우면산이 있습니다. 그 자락에 여기에 과천 약 7천 가구 정도를 여기에 이제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천이야말로 뭐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산의 장상지구인데요. 여기는 계획만 해놨을 때라면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아직까지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런 뭐 그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14,400호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입지가 어디냐면은 그 조남아 그 분기점이 있죠. 조남 분기점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산줄기는 수원 광교산에부터 인천 쪽으로 가고 있는 한남 정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리산이 있고요. 수리산이 있고 그런데 요 산들이 요 수리산 그 한남 정맥 자락 안에 감싸주고 있는 이 보국 안에 바로 그 안산 장상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적으로는 여기도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앞에서 이렇게 봤던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매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투자할 땅을 이렇게 보고자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조건을 잘 이렇게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동네를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동네가 과연 발전할 동네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이 산이 사방을 이렇게 에워 감싸주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이 동네 좋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동네 안에서 좋은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좋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찾느냐? 물을 봐라, 물을.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키워볼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평촌이지 않습니까? 평촌. 보국이 잘 되어 있죠, 평촌이. 그렇죠? 이건 제가 지형들을 보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이미대로 그린 거 아닙니다. 지형들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운산이 있고 모락산이 있고 산맥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하기천이 있죠. 하기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 안양천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럼 여기 두물이 이렇게 합수가 됐죠? 여기에서 합수가 됐으면 이 백운산에부터 모락산을 거쳐서 내려온 이 산맥은 두물이 합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 와서 멈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평촌 중에서도 제일 변화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 되는 거죠. 두 물줄기 사이에 있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평촌의 범계동 있죠? 범계동. 범계동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보국이 갖춰져 있고 그 사이에 두 물이 합사하는 지역, 이곳이 가장 그 중심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보국 안에서 두물줄기 사이에 있는 것을 찾아라. 그다음에 셋째는 용맥을 찾으라고 그랬죠. 용맥.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이 평촌 여기서 보면 여기 백운산에서도 모락산을 거쳐서 내려온 요 능선이 바로 이 용맥이 되겠죠. 그러니까 범계동 내에서도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제일 변화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은 어디냐? 그 범계동 내에서도 바로 이 용맥이 연결되는 요 지점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찾아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평촌에 육화 백화점이 있습니다. 육화 백화점. 그래서 전국에 육화 백화점이 많은데 다른 지역들은 다 이렇게 적자라고 하네요. 적자. 그런데 이 평촌이 제일 잘 된다고 그럽니다. 육화 백화점 내 중에서도. 그래서 이 평촌에서 벌어서 다른 지역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보국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두물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용맥이 받는 용맥이 있고 그 용맥의 끝자락에 있다. 바로 용맥이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째 조건, 둘째 조건, 셋째 조건, 넷째 조건이 다 갖춰진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그 햇볕이 잘 드는지. 근데 뭐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요. 햇볕은 뭐 충분히 잘 드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있으면 또는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